저 이 기사 보고 사실 처음에 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기사들이 한강에서 치맥 못한다 이렇게 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한강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네. 어떻게 나온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발단을 좀 보면 네. 2021년이죠. 2021년에 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법에 보면 네. 자치단체장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구역, 그러니까 금주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또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디를 음주구역으로 정할 건지 또 과태료는 얼마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2021년에 이제 좀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그 당시에 이제 2021년에 코로나가 한참 이제 극심하던 시절이었고 네. 4월에 그 의대생이던 그 손정민, 고 손정민 씨 사건이 있었어요. 네. 한강에서 술을 마시고 실종됐다가 이제 사망해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강공원에서 술 못 마시게 하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실제로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한참 진행될 때 이제 그 야간에 이제 9시 이후에는 술을 뭐 아예 이제 문을 닫도록 하니까 네. 이제 거의 이제 약간 어렴풋이 기억이 날 정도로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방역을 네. 목적으로 했었던 그 거잖아요. 9시 이후에는 네. 뭐 문 닫았도록 했으니까 네. 사람들이 이게 좀 약간 술 마시고 약간 좀 뭐가 모자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공원을 가는 거예요. 그쵸. 다들 이제 야외에 가서 이제 거기서 술 마시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가 사각지대다. 막 이렇게 돼서 이제 그때 막 난리도 나고 이러니까 한강공원을 야간에 음주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 네. 그게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금지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그러면 한강공원을 정말로 금주구역으로 이제 지정할 거냐? 법도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제 서울시장이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일단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좀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2023년이 되도록 지금 계속 이제 결론을 못 내고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어오던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5월 30일에 조례가 하나 올라옵니다. 그 전에 이제 입법 예고를 했었는데 조례안이 이제 시의회에 제출이 됐어요. 네, 이름이 뭐냐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이건데 이게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정안을 보면 원래는 이제 이 조례가 음주 청정구역이라는 거 이제 조어로 해서 그거를 이제 서울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 이거를 이제 금주구역, 이제 건강증진법에 맞춰서 네. 이제 금주구역으로 일단 바꾸고 그다음에 어떤 데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쭉 나열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항을 만들었어요. 네. 조례안에.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데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는데 일단 조례안을 보면 뭐 시청사, 구청사 이런 데는 물론이고요. 그런 데는 이해가 돼요. 네. 지방 공공기관,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또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학원, 또 이제 게임을 제공하는 PC방 이런 데도 이제 음주가 금지되고 네.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여기서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공원, 하천구역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공원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네. 네, 공원에도 포함되고 하천구역에도 포함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양재천, 뭐 그다음에 뭐 안양천, 뭐 이런 데도 이제 천변공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석촌호수 같은 이제 호수공원, 이런 데도 금주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노상음주 핫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치맥도 하고 뭐 이런데. 이런 데가 이제 음주 행위를 이제 금지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아까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가는 놀이터 뭐 이런 데 버스 정류장 이제 공공의 안전과 버스 관련이 정류장에서 막 술 마시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럼 안 되잖아요.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공원은 사실 그 한 잔 하러 한 잔을 즐기 바람 맞으면서 그 한 잔 마시려고 가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강바람 착 맞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우리 장 기자 예전에 얘기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추진한다고 네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했던 것과는 조금 엇갈리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네. 네. 사실 금주구역이 뭐 이렇게 많나 이렇게 해서 놀랬는데, 예. 근데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례안에 이게 건강증진법이 개정돼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걸 좀 만들어주라 해서 만든 거지. 사실 우리가 이걸 꼭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지 금주구역이다는 아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례안이 통과돼도 조례가 발효되는 시기는 1년 뒤. 네. 예, 일단 쭉 미뤘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서울시장이 별도로 이제 여기는 금주구역입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해야 네. 이제 과태료 10만 원 부과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금주구역을 어디로 할 건지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 한강공원 술 마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청년들이 또 많이 가잖아요. 네. 공원에. 민심이 또 좀 이제 중요하고 특히나 내년에 이제 좀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논란을 좀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좀 인상을 받았어요. 일단 한 발 빼는 예, 한 쪽으로. 발 빼고. 네. 그러니까 그 서울시에서도 굳이 여기 아니에요. 이거 금주구역 지정 아닙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논란되는 걸 좀 싫어하는구나, 피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실제로 이제 한강공원 같은 경우 이제 음주를 금지하면 이게 너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좀 이렇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음주 금지 환영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뭐 공원 가고 이런 분들은 네. 또 너무 또 술 취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그렇죠. 거죠. 취객들 그런 네. 것도 좋진 않으니까. 그렇다. 좀 네. 이래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5대5 아니면은 뭐 좀 싫다는 쪽이 6, 뭐 찬성하는 쪽이 4 이렇게 거의 비등비등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예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이제 이 입법 예고할 때 그런 의견들이 올라왔었는데 네. 뭐 매점이나 아니면은 한강공원에 캠핑장도 있으니까 네. 그런 데는 좀 마셔도 마실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네, 네. 뭐 이런 거 얘기가 올라왔는데 뭐 그런 것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원에서 무조건 안 돼. 이런 건 아니고 요런 경우는 좀 별도로 하고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선거 전까지는 아마 바뀌진 않을 바뀔 것 것이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논란이 되는 조례안이 하나 더 올라왔어요. 네네네. 개식용 금지 개고기. 조례안인데 네. 네. 복날이 이제 곧 다가오다 보니까 네. 더 관심인 것 같아요. 예, 조례안이 이번 주에 좀 관심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좀 있어가지고 네. 예, 기사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좀 복날이 다가오다 보니까 또 이제 개고기 논란이 또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네. 또 정치인들이 요걸 또 안 놓치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시의원이 네. 개 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예. 여기는 이제 개 고양이에 대한 식용을 금지를 하고 개고기나 고양이 고기 취급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개고기를 이렇게 식품으로 내놓으면 위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보면 개 고양이는 가축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축산물로 팔 수 있는 네. 제품이 아니고요. 식품위생법에 보면 또 개 고양이는 또 식품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식품이 아닌 거를 판매하거나 조리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개고기집 있잖아요. 다 하잖아요. 네, 보신당 집은 그대로 있으니까 사실상 이거를 이제 단속이나 금지는 좀 지금 현상적으로 좀 되게 어렵다. 현실적으로. 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좀 그렇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례안으로 뭔가를 좀 해보자. 이제 이 시의원이 생각을 했겠죠. 이게 법이 이미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약간 조례안으로 유명무실하니까. 좀 더 강화를 하자 이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네. 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조례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원산지나 유통처 이런 게 불분명한 이 개고기를 서울시가 이제 단속을 해서 유통업체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식당 이런 데다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업종을 변경하지 않겠냐. 변경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조례안의 취지다. 이런 겁니다. 네. 대신에 이제 유예 기간을 줘서 1년 동안은 좀 유예 기간을 주고 네. 그동안에 이제 좀 개식용 업계 그다음에 동물보호 전문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업종 변경을 또 할 수 있도록 자문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조례안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식용은 뭐 엄청 오랜 기간 논란이 됐기 때문에 조례안이 발의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도 발의는 돼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상정조차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임기 만료로 폐지가 됐고 네. 이번에 이제 새로 올라왔고요. 국회 같은 경우도 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어요. 동물보호법으로 네, 네. 뭐 올라왔는데 법원이 이제 좀 육견 업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고기 업계죠. 개고기 네. 업계에서 반발을 해서 이제 무산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개식용 금지를 이렇게 명문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회에. 그다음에 이제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예 특별법을 만들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뭐 이런 거를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다시 또 한번 이제 논란이 될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는 또 2021년에 농림축산식품부인가? 농림부가 이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사회적 기구를 네. 출범시켰었네요. 이거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이런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2022년 4월까지 이 논의 기구를 종료하는 거 이게 목표였어요. 네. 그러니까 4월까지 논의기구 논의를 종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식용을 이제 종식시키자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위원회 운영이 무기한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위원회가 살아 있어요. 그만큼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의가? 합의가 안 된다는 네. 거예요. 합의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참 아직까지도 이제 논란인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거 자료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왜 공개 안 하냐 막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난해 2월이죠. 2월 기준으로 이제 이 실태 조사를 했는데 KBS가 이거를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한 게 있어요. 네. 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이제 개 농장이 한 1,156개 정도 되고 네. 그 농장에서 52만 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도 한 1,600곳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한 연간 한 38만 8천 마리가 소비된다. 그러니까 개고기가 1년에 한 40만 마리 가까이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뭐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개식용 문화는 여전히 이제 복날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근데 네. 이제 이 시의원이 하는 분은 김재양 시의원이 하시는 말씀은 이 개식용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대만, 베트남 뭐 이런 데도 있는데 네. 여기도 지금 식용 금지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다. 특히나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제화가 좀 잘 돼서 네. 개고기 개식용이 거의 종식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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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좀 게다가 이제 그 개를 이제 반려동물로 키우는 그런 집들이 워낙 그렇죠. 많으니까 이제 네. 좀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복날에 이제 좀 논란의 종지부가 찍어질지 네. 아니면 또 논란이 더 커지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동물 복지나 동물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서 분위기는 무르익은 것 같긴 한데 워낙 종사자들이 생업과 관련된 문제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뭐 보니까 한 음식점이 한 뭐 1,500개가 되고 농장도 뭐 1,000개가 넘으니까 사실 이게 이해관계자들이 적다고 할 수는 그렇죠. 없죠. 네. 네. 근데 뭐 분위기가 제가 아는 되게 친한 분도 원래 보신탕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저하고도 같이 한 번씩 네.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안 드시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반대했는데 자녀들이 개가 너무 키우고 싶다,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다 그래서 집에 어느 날 퇴근하고 보니까 집에 강아지가 있더래요. 처음에는 막 너무 싫었는데 이게 키우다 보면 정들잖아요. 일단 지금은 제일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이 돼서 보신탕을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요 논의 이제 복날 다가오는데 네.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죠. 저희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 쏙쏙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